공자가 하지 않은 일이 4가지 있었다. 무슨 일이든 확실하지 않은데도 지레짐작으로 단정을 내리는 의. 자기 언행에 있어 반드시 틀림없다고 단정 내리는 필. 자기의 의견만 옳다고 고집하는 고. 매사를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아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고전하면 왠지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고루한 이야기라 생각하여 꺼내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삶의 지혜가 담긴 현자의 일갈이 현대인의 길라잡이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2000년 전 중국 춘추시대 사상가인 공자의 이야기를 담은 책들이 최근에 여러 출판사에서 출간되고 또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것도 이런 연유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은 그 가운데 나를 살리는 논어 한마디란 책을 골라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 본질이란 개념을 먼저 생각하곤 하는데요. 문제의 현상을 없앤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나 누군가의 말로 갑자기 심란할 때 또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긴 말 없이 그 본질을 생각해야 하는 공자의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내가 행해야 할 바를 일러줍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나는 불안할 때 논어를 읽는다가 논어의 1, 2, 3편의 내용을 담은 책이고요. 이 나를 살리는 논어 한마디는 논어의 4, 5, 6편의 내용으로 공자의 제자들 이야기와 함께 공자의 명언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판동이 여러 논어 해설서를 탐독한 후에 쓴 책이라서 그런지 그 해석과 비유가 쉽고 명쾌해서 공자와 논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어진 사람은 이유 없이 함부로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자왈 구지어 인의 무악야. 공자가 말하길 진심으로 어질매 뜻을 두면 악함이 없다. 한자의 쓰임에 따라 2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다. 악함이 없다에서 악은 악할 악과 미워할 오 2가지로 쓰인다. 먼저 악할 악으로 해석해 문장을 이해해보자. 그러면 진심으로 어질매 뜻을 두면 악함이 없다 라는 의미가 된다. 진심으로 어질매 뜻을 두는 것은 정신적 가치의 높은 경지를 추구하는 것이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진 사람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나쁜 일을 할 까닭이 없다. 설사 선택한 방법이 옳지 않더라도 어질물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을 되돌아볼 자세를 갖춘 사람이다. 이번에는 악을 미워할 오로 해석해보자. 문장은 진심으로 어질매 뜻을 두면 미워함이 없다로 풀이할 수 있다. 어질고 덕성을 가지려 노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나는 이 문장을 악할 악으로 해석하는 것을 좋아한다. 물론 논어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는 만큼 내 해석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대전략에 대하여의 저자 존 루이스 게디스 예일대 교수는 국가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효과적으로 조정, 통제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게디스 교수는 링컨 대통령의 예를 든다. 링컨의 흑인 해방 선언은 평등을 위한 대전략이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어진 마음이다.
어질매 뜻을 두고 높은 정치적 가치를 추구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일도 융통성을 가지게 된다. 예컨대 노예제도를 폐지시켰던 링컨도 한때 노예제도를 지지했던 적이 있었다.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노예제도를 옹호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분열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링컨도 때로는 세세한 부분에서 그릇된 길을 걸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자는 어질매 뜻을 둔 사람이라면 위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작은 잘못을 기준으로 나쁜 사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링컨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 나침반이 남쪽으로 갈 수 있는 정확한 방향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만약 나침반만 따라간다면 늪지에 빠질 수 있다. 목적지를 향한 최단 거리를 가는 것이 항상 옳은 방법은 아니다. 최단 거리에는 함정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함정을 피하는 법을 알아야 하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늪지를 돌아가는 우회법도 알아야 비로소 남쪽으로 안전하게 도달할 수가 있다. 나침반과 그것을 손에 쥔 사람의 지혜가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것이다. 공자는 소문이 무성한 시대를 살았다. 사람들은 모두 풍문에 기대어 타인을 평가했다. 진정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았던 시대였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은 의로움이 되어야 한다. 자왈, 군자지어 천하야, 무적야, 무막야, 의지여비. 공자가 말하길 군자는 천하에 관해서 고집하는 것도 없고 하지 말라는 것도 없으니 의로움을 따를 뿐이다. 대략적인 문장의 의미를 시대적 상황에 맞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군자는 천하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국가의 정책들을 평가할 때 절대적으로 옳거나 절대적으로 틀린 건 없으니 그 일이 의로움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불가능한 협상은 없다의 저자 다니엘 샤피로 하버드 대학 국제협상 프로그램 소장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순식간에 자기의 진영을 구분하는 부족 효과에 대해 설명한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자신이 부족이라고 표현된 어느 그룹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판단을 내리게 된다. 작가는 부족에 소속된 개인은 부족의 입장을 필사적으로 지키며 설사 그 입장이 불합리할지라도 물러서지 않는다고 말한다. 일단 한 부족의 성원이 된 개인은 그 부족의 고정된 입장과 원칙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 한다는 것이다. 공자의 말은 바로 이 부족 효과의 폐단을 지적한다. 공자는 절대적으로 옳거나 틀린 것은 없는 만큼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면 그 일이 의로움에 부합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한다. 의로움에 부합하면 옳고 그렇지 않으면 틀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자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의로움이다. 즉 근본적인 원칙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뿐 어느 이익 집단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당시 노나라의 권력을 쥐고 있던 사만이나 노나라 군왕이나 백성들 중에서 어느 한쪽의 편에 선다면 부족 효과가 일어나 옳고 그름에 대한 부족의 판단 기준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의로움에 둔다면
모든 일을 새롭게 토론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공자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도 없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없다고 했다. 그리고 공자는 이런 원칙에 따라 전쟁, 군왕의 교체, 국가의 정책과 같은 전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판단하며 바라보았다. 공자의 이 문장은 맹자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정벌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다. 무왕은 부왕인 문왕의 장례도 치르지 않고 정벌에 나선 터였다. 누군가가 맹자에게 물었다.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시해했으니 반란이 아닙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저는 주란 사람을 죽였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공자의 어진 제자로 평가받는 백의와 숙제는 신하로서 폭거를 일으킨 무왕을 폭도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맹자는 달랐다. 맹자는 포항무도한 통치자였던 주왕을 죽인 것은 반란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맹자의 판단은 유교에서 주장하는 기준을 벗어난 부분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맹자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뭘까? 그것은 군자도 천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평범한 사실 때문이다. 천하에는 천태만상 다양한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거역하는 일이 일어나도 무조건 틀렸다고 하지 말고 의로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로움이란 무엇일까? 의로움에 대한 정의는 시대적인 상황과 문화에 따라서 다르다. 예를 들어서 서양의 공리주의자들은 최대 다수의 이익과 행복에 부합한 것이 의로움이라고 보았다. 전체의 이익이 손해보다 크다면 의롭다는 것인데 이는 공자의 가치관과는 거리가 있다. 공자는 대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도 윤리와 도덕을 상실하면 의로움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법가의 경우에는 규범과 법률의 준수 여부에 따라 의로움을 판단했다. 종교는 각각의 교리에 따른 저마다의 의로움을 말한다. 그렇다면 의로움에 관한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할까? 쉽지 않은 일이다. 공자의 말은 때로는 매우 모호하다. 이 문장에서도 공자는 의로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자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공자처럼 애매모호하게 말을 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이런 말들이다. 머리 위에서 신이 지켜보고 있다. 양심에 걸고 말을 해라. 이런 말들은 구체적인 원칙이 없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이 가는 길에 따라 일을 하라고 말할 뿐이다. 자리가 존재할지보다 그 위치에 맞는 능력이 있는가를 먼저 걱정하라. 자왈, 불안무의, 환소일입, 불안 맡기지, 구의 가지야. 공자가 말하길 자리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설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 하며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알려질 수 있게 되는 것을 구해야 한다. 공자의 자리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설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 하면은 자신이 앉을 자리가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자신에게 그 자리에 앉을 능력이 없음을 걱정하라는 말이다. 예를 들어
대학교에서 별다른 능력도 없으면서 학생회장이 되고 싶은 학생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가정해보자. 그 학생은 마냥 기쁘기만 할까? 당선된 당신은 그럴 것이다. 하지만 능력이 부족한 그는 앞으로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들에 대한 고민으로 불안하고 우울해질 것이고 결국엔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남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자리가 없음을 걱정한다. 누군가는 윗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아부하고 뇌물을 주는 등 저열한 방법을 동원한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정작 그 자리에 오르면 오히려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어 항상 초조해지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를 설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 라고 표현한 것이다. 자신이 맡은 자리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그에 맞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말 학생회 회장에 걸맞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소통 능력, 지도력, 기획력과 협동 능력을 키워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총학생회 이전에 과대표 직책을 수행하면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능력들을 차근차근 키워나가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 전문 잡지 포브스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경영도서 10위 안에 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 박사는 성공하기 위한 7가지 습관 중의 하나로 주도적으로 행동하기를 이야기한다. 주도적인 사람들은 관심의 원이 아니라 영향의 원에서 행동한다. 관심의 원은 개인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의 범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이런 바람들이다. 사장이 월급을 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 벼락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경기가 더 좋아지면 좋겠다. 등등. 반면 관심의 원 안에는 작은 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향의 원이다. 영향의 원은 자기 능력 범위 안의 일을 대표한다. 만일 우리가 관심의 원에 집중한다면 자기 능력이 미치지 않아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럴 때 사람들은 불안과 초조함에 빠지고 고통스러워진다. 따라서 스티븐 코비 박사는 영향의 원에 힘을 쏟으라고 말한다. 자신이 바꿀 수 있는 일에 힘을 쏟으면서 영향의 원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면 관심의 원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관심의 원과 영향의 원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자리가 없음을 걱정하는 것과 설 수 있을지를 걱정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리가 없음을 걱정하는 것은 관심의 원에 해당한다.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에게 자리를 주지 않는 것은 개인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설 수 있을지를 걱정하는 것은 영향의 원에 해당한다.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걱정하는 것은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다. 다음 구절을 살펴보자.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알려질 수 있게 되는 것을 구해야 한다. 자신에게 자리가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사람들이 자신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해서인 것일까? 사람들은 자신이 능력이 있는데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한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는 다른 사람이 자기 능력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다. 알려질 수 있게 되는 것을 구해야 한다는 자기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보여줬는지를 고민하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보자. 나의 일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일까? 요즘 젊은이 중에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다. 이들 대부분은 유명해지려고 하는 이유나 유명해진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유명인 중에는 얼굴이 알려져서 생활이 불편한 경우가 많다. 유명해졌다고 거만하게 남들을 깔보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이들도 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이룬 성과에 합당한 명성을 갖게 된다. 이름과 실제가 부합하는 것, 명실상부는 이럴 때 쓰는 말이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맹자는 이런 말을 했다. 뜻하지 않게 받는 칭찬이 있으며 완전하기를 바라다가 받는 비방이 있다. 맹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자기 자신이 명실상부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즉 맹자는 자신에 대한 칭찬이 뜻하지 않게 받은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반면 세상 일이란 완전하기를 바라며 노력하다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방을 받을 수도 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첫걸음은 배움이다. 자왈, 십실지읍, 필요충신 여구자언, 불려 구지호학야. 공자가 말하길 10호 정도 되는 읍에도 반드시 나처럼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은 있지만 내가 배움을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 공자가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일까? 자신이 배움을 좋아하는 것을 당당히 말한 이유가 뭘까? 공자는 자신을 성인이라고 자랑한 적이 없으며 심지어 자신이 중용의 경지에 이르렀거나 어진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한 적이 없다. 공자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라서 평생 중용과 어질물 추구하면서도 자신이 어질다고 말하지 않았다. 공자는 다만 배우는 것을 좋아할 뿐이라며 다음과 같은 말들을 하곤 했다. 아래에서 배우고 위에 이른다. 민첩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하고 아랫사람에게 질문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배우길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 공자가 자신이 배우길 좋아한다는 것을 자주 말했던 이유는 뭘까? 공자가 강조한 것은 배움에 대한 애착이다. 어질매 경지가 높든 낮든 누구나 배울 수는 있다. 그리고 배움을 좋아한다는 것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다. 공자는 다만 자신이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지 자신의 경지가 높다고 자랑하는 것은 아니다. 10호 정도 되는 읍에도 반드시 나처럼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은 있다라고 말한 것은 공자가 충성과 신용을 높은 경지로 보지 않았다는 뜻이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생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인생의 변화는 배움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배우려고 노력할까? 자신의 결과가 불만족스럽거나
자신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생각될 때 비로소 배우려 한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부지런히 일하며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많아도 자신을 반성하고 자발적으로 학습하고 생각하려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하지만 직장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된다면 직원들은 살아남기 위한 모든 것들을 배우려고 달려들 것이다. 진정한 배움은 공자처럼 어떤 문제에 호기심을 가지고 고민하며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배움을 좋아하는 공자는 이렇게 말한다. 배우고 익히는 것이 기쁘지 아니한가? 주지하다시피 공자는 논어 제1편에서 배움에 대한 중요성을 말했다. 차례대로 피는 꽃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흥미로운 대화를 하나 소개하겠다. 누군가가 작가에게 말했다. 불경을 왜 배워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이에 작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선생님이 좋은 사람이 되면 저도 무척 기쁠 겁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좋은 사람에는 일련의 기준이 있으니까요.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좋은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유한 회자호학 불천노 불이과. 노나라 임금 애공이 노년의 공자에게 제자 중 누가 배우길 좋아하냐고 묻는 질문에 죽은 아내를 회상하며 대답한 내용으로 아내가 배우기를 좋아해 노여움을 옮기지 않고 잘못을 2번 되풀이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둘 다 참 어려운 일인데요. 노여움을 옮기고 잘못을 되풀이하는 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남 탓이죠.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지는 요소가 바로 큰 소리입니다. 반대로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은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죠. 남 탓하기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겠지만 늘 배우려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경주하다 보면 노여움이나 남 탓, 큰 소리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